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란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지식 한 방을 계속 보신 분들은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미 예고된 사건이었구나 이렇게 느끼셨을 거고, 처음 접하신 분들은 꽤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지식 한 방에서 이란 공격 가능성을 계속 강조해 왔죠. 이번 트럼프의 이란 대규모 공격에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때는 보통 새벽, 그것도 한밤중을 골라서 기습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심야가 아니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해가 쨍하게 떠있는 대낮에 공격을 했습니다. 왜 하필 이 시간대였을까요? 너무 오랫동안 밤에만 때리니까 이란 쪽도 밤에는 잔뜩 긴장하고, 낮에는 설마 낮에까지 공격하겠어? 하면서 상대적으로 경계가 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란의 토요일은 우리나라의 월요일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이 쉬는 날이고 토요일이 첫 출근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월요일 아침 9시 30분 딱 출근 시간에 테헤란 도심 한복판을 대규모로 공습한 겁니다. 이 말은 곧 민간인 피해를 사실상 감수했거나 최소한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출근 시간대 도심 공습이라면 당연히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방식은 이란의 보복 가능성을 훨씬 더 키워놓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목표는 어디였을까요? 가장 먼저 노린 곳은 테헤란 중심가입니다. 도시 한가운데 인구가 가장 밀집된 곳, 그리고 권력과 군사 핵심이 몰려있는 지점들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집무실, 정보부, 국방부, 원자력기구, 주요 군사단지들이 전부 테헤란 시내 중심부에 모여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 청와대, 원전 관련 기관들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몰려 있고, 그 일대를 한꺼번에 폭격한 셈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스파한, 공캄, 카라지, 케르만샤 등 이란 각지의 주요 도시들에서도 폭발이 보고됐습니다. 핵시설, 군사시설이 몰린 도시들을 전방위로 때린 겁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이번 미국의 공격 목표는 최소 3가지 이상으로 보입니다. 첫째, 최고 지도자와 대통령에 대한 참수 작전입니다. 하메네이 집무실과 대통령 집무실을 노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정권의 머리를 한 번에 날려버리려는 시도였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란 군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의도입니다. 국방부, 군 지휘부, 주요 군사시설을 집중 타격해서 군이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죠. 셋째, 남아있는 핵시설과 핵 능력을 재차 무력화하는 목적입니다. 작년에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핀셋 타격했다고 하지만 당시에도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 핵물질이 상당량 남아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번 공격에는 이스파한 등 핵 관련 시설들이 다시 포함되면서 핵 프로그램을 아예 뿌리째 꺾어 놓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미국이 이란 사회와 이란 체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도 지역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개입했다가 결국 사실상 실패에 가까운 결과를 맞았죠. 이란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종교혁명 체제를 가진 나라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이란 국민들이
스스로 들고 일어나 하메네이 같은 지도자를 몰아내고 왕정 복귀든 민주주의든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미국이 직접 통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란의 석유와 전략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과연 이런 계산이 국면 그대로 들어맞을까요? 알자지라, 로이터, X의 트위터에 올라오는 이란 주민 반응들을 보면 반체제 인사들조차 정권은 싫지만 이건 조국과 우리 민족에 대한 공격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 나옵니다. 민간인 피해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미국과 서방에 대한 분노가 체제, 비판을 덮어버리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이란 체제를 떠받치는 선동과 종교 지도자 혁명 수비대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이건 성전이다, 지하드다, 조국을 방어하자, 이런 프레임으로 민심을 결집시키려 할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그랬고요. 작년 6월 이른바 12일 전쟁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직전까지 이란에서는 정권 물러나라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한적 공격이 터진 뒤 반정부 시위는 최소 6개월 정도 사실상 사라지고 대신 성전과 반미를 외치는 시위가 56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작년 12월쯤 다시 반정부반 체제 시위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번에도 대낮에 테헤란 도심을 때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다시 애국주의 종교적 열기가 폭발할 공산이 큽니다. 미국이 원하는 민중 봉기 정권 붕괴 시나리오로 곧장 이어질지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런 역풍을 정말 몰랐을까요?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헤란 중심가를 폭격했다는 것은 단기 역풍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폭격 제재 경제난이 누적되면 결국 이란 시민들이 정권 퇴진에 나설 것이라고 계산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반정부 시위에서 사망자가 수만 명 단위로 추정되기도 하고 UN 특별보고관은 2만 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머릿속에는 지금은 성전 열기가 뜨거워져도 폭격이 계속되고 경제가 더 나빠지면 언젠가는 민심이 폭발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베네수엘라 같은 단순 구조가 아닙니다. 이란에는 신정체제를 지키겠다고 나선 국민병 세력만 수백만 명이 있고 신정 시스템 자체가 지도자 한 명 제거로 쉽게 붕괴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 참수 작전만으로 정권을 뒤흔들기보다는 결국 이란 국민 스스로 체제를 바꾸도록 유도하려는 장기 전략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육아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크다는 거죠. 전쟁이 길어지면 육아는 폭등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단기전으로 끝나는 게 전 세계, 특히 한국 같은 에너지 수입국에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이 중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번번이 실패한 전례를 떠올리면 이번에도 금방 끝나겠지라고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보면 이미 수주 동안 계속될 수 있는 작전을 가정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전쟁라는 단어 대신 캄벳 전투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기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를 피하는 이유는 미국 헌법상 전쟁 선포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이지 실제 작전 규모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이제 시선을 이란의 보복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번 공습이 워낙 대규모다 보니
이란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거의 확실하게 예상되는 보복 방향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본토 공격.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시나리오입니다. 미사일, 드론, 로켓 등 이란이 가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이스라엘 영토를 직접 타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중동 지역 미군 기지 공격. 이라크, 시리아,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와 자산들을 향한 미사일 드론 공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프록시 대리 세력의 동원. 예멘 북부 후티 반군,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 시리아 내 시아파 민병대 등 이란의 영향권에 있는 세력들을 활용해 상선 공격, 주변국 인프라 공격 등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이 가진 더 위험한 카드도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교란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봉쇄라는 단어는 잠시 잊어도 좋습니다. 이란이 완전 봉쇄를 해낼 정도의 힘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교란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교란만으로도 세계 경제에는 봉쇄 못지않은 충격이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 교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UAE 같은 주요 산유국 석유가 전부 이 좁은 해협을 거쳐 나가는데 해협폭은 좁고 이란 쪽 해안선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란은 수백 척의 고속정을 바짝 붙여 운용할 수 있고 해안 곳곳에서 언제든 선박을 추적 접근해서 납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유조선은 무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고속정이 달려와 사다리를 걸고 승선해서 선원들을 장악해버리면 유조선 입장에서는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미국 해군 구축함 한 척은 굉장히 강력하지만 호르무즈 홍해 등 넓은 해역에 실제로 배치할 수 있는 구축함은 한정적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중국도 견제해야 하고 항모 전단도 호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투입 가능한 함정 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란은 수천 기의 기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기뢰를 대량 살포하지 않더라도 기뢰를 뿌렸다고 주장만 해도 선주와 보험사는 호르무즈 통과를 꺼리게 됩니다. 기뢰는 선박 바닥에 붙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1%만 있어도 선사 입장은 극도로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또 하나는 해안 배치 대함 미사일입니다. 이란 해안에는 이동식 대함 미사일 발사대가 촘촘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동식이라는 말은 위치를 계속 바꾼다는 뜻입니다. 미국 위성이 위치를 감시해도 발사 직전까지 정확한 좌표를 잡기 어렵습니다. 미군 전투함 몇 척을 지키는 건 가능하지만 하루에도 수백 척이 오가는 유조선을 일일이 지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요약하면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고속정이 유조선 한 척만 납포해도 그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 공포감 때문에 다른 유조선들이 스스로 항로를 피하게 됩니다. 기뢰가 몇 기만 발견돼도 완전히 제거됐다는 증명이 나오기 전까지 많은 선박이 해협 통과를 미루거나 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유가는 급등합니다. 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잇는 해상로에서도 이미 예멘 후티 반군이 드론과 미사일로 상선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란과 연계된 프록시가 홍해와 호르무즈 양쪽을 동시에 흔들면 미국 해군이 두 바다를 완벽히 지키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유가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제 유가가
$90를 넘기 시작하면 무역 수지가 흔들리고 $120를 넘는 수준이 지속되면 무역 수지 적자, 성장 둔화, 물가 상승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중동 긴장 고조와 함께 유가는 이미 $100 선을 넘나들고 $120에 근접했다는 보도까지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유류세 인하, 유가 상한제, 전략 비축유 방출 같은 비상 조치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지수도 그때그때 전쟁 상황과 유가에 민감하게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전쟁 리스크를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저 같은 개인 유튜버도 공개된 정보들을 모으다 보니 2월 초부터 계속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수십 수백조 원을 굴리는 글로벌 기관들이 이 시그널을 못 봤을 리는 없겠죠. 2월 말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나온 것도 전쟁 리스크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외국인 매도 중 전쟁만으로 설명되는 부분은 일부이고 나머지는 기존 고평가 해소, 차익 실현, 금리 환율 요인 등 다양한 변수들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투자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제 콘텐츠를 보고 인버스 투자, 공매도 같은 고위험 전략에 들어가셨다가 손실을 봤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항상 유튜브를 보고 직접 매수매도 결정을 하지 마시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인버스는 하락장이라고 해도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면 순식간에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의 영역에 가까운 상품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상만 단편적으로 보고 방향성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앞으로는 투자 철학과 자금 관리, 리스크 관리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분들과는 별도의 채널이나 강의에서 더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유튜브 채널은 국제정세지정학 중심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서로 오해도 줄이고 책임 문제도 명확해지니까요. 마지막으로 한국 시장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전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에 우리 증시가 무조건 폭락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먼저 투매하고 나간 외국인들이 되레 판단을 잘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예상보다 빠른 이란 정권의 백기 투항, 핵포기 선언, 혹은 내부 정권 붕괴 같은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전쟁은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본격적으로 교란하고 유가가 $120를 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최대한 단기전으로 끝나고 이란과 미국이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월 말에 큰 돈을 넣으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쟁 장기화로 인해 큰 손실을 보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경제가 고유가구 환율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이번 중동 전쟁이 짧게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